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는 서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향하고 있지만 강원 지역은 여전히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 태풍특보가 내려진 강원도는 이 시각 현재 영서 북부 지역만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을 뿐 큰 위력이나 폭우 없이 서서히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상청은 태풍의 뒷바람을 경계해야 하며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30에서 80mm의 비를 예보했습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이 부족해지면서 원주에서만 12명의 환자가 입원을 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환자를 치료할 생활치료센터가 원주에 처음으로 지정됐는데요. 원주 의료원도 음압병상 확보를 위해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원주의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가 운영됩니다. 원주 치악산 황둔 청소년 수련원의 60개 객실에 최대 120명을 수용할 예정이며 의료진과 운영진 40여 명도 함께 들어갑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확진자들을 돌보는 것으로 지난 1차 대규모 감염 때 병상이 부족했던 대구 등지에서 운영됐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나온 도내 확진자들은 증상이 심하지 않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음압병상이 없어 입원하지 못했던 원주의 확진자 12명 등이 우선 입소하게 됩니다. 원주시는 시시각각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사전에 신림면 주민들과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늘까지 방역을 마치고 당장 내일부터 경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신림면민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를 가동하더라도 음압병상은 계속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원주의료원은 오는 29일까지 응급실을 비워 30개 병상을 확보하고 상황에 따라 최대 38개 병상을 더 늘립니다. 속초의료원과 강원대병원, 강릉의료원도 다음 주까지 45개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어서 계획대로라면 113개 음압병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증상이 악화되는 환자가 나올 때는 타 시도로 이송해 제때 치료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이 확산되자 2학기에는 대면 수업을 확대하려고 했던 강원도의 대학들이 다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격 수업 증가로 인한 등록금 환불 요구 등의 문제가 재발할 여지가 커졌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입국한 외국인 어학연수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강원대. 오는 31일 개강과 함께 9월 18일까지 3주간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전체 교과목의 53%를 대면으로 진행하려던 2학기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제 학생들 캠퍼스 생활 좀 하면서 수업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일단 30명 기준으로 했을 땐 대면 수업 비율이 더 높았어요. 한림대도 30명 이상 수업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교과목은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 운영합니다. 가톨릭 관동대는 실험 실습 실기 과목을 제외한 소규모 대면 수업 교과목을 비대면으로 바꿨습니다. 비대면 수업은 무기한입니다. 연세대 원주 미래 캠퍼스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 전까지 예외 없이 모든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중간고사조차도 비대면 평가로 진행합니다. 상지대도 일단 9월 18일까지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이에 반해 강릉 원주대는 대면 수업을 유지하는 학사 운영안을 내놓았습니다. 수강생이 9명 이하인 이론 수업과 20명 미만의 실험 실습 교과목은 대면 수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수업의 특수성 때문에 반드시 이제 대면이 필요한 과목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걸 준수를 해야 되는 거라서 많이 어렵겠죠. 이처럼 2학기에도 대학들의 대면 수업 축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1학기 때처럼 원격 수업에 따른 수업의 질 문제와 등록금 반환 요구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학기 등록금을 반환했거나 반환하기로 한 대학은 강원도 9개 4년제 대학 중 5곳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해양 여객선과 국제 크루즈선 관광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울릉도 여객선 이용객이 급감했고 운항을 멈춘 국제 크루즈선은 앞날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4월 말 첫 운항을 시작한 묵호항의 울릉도 여객선. 지난달 말부터는 강릉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도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코로나19가 소강 상태였던 이달 초에는 빈 좌석이 없을 정도로 탑승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되면서 탑승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 달 묵호항 여객선은 휴항할 계획입니다. 이용객들 취소가 조금씩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여객선사에서는 소독, 방역에 중점을 두는 이런 방법밖에는 지금 없거든요. 연간 40에서 50만 명에 달했던 여객선 이용객은 올해는 현재까지 13만 명으로 지난해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강릉과 속초의 연안 유람선들은 올해 초 영업 중단에 따른 경영 악화에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상향되면서 한 번도 운항하지 못했습니다. 크루즈선 운항은 사정이 더욱 심합니다. 일본발 국제 크루즈선 코로나 감염 사태로 크루즈 관광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습니다. 올해 속초항에 들어올 예정이었던 계획은 모두 취소됐고 내년 18회 입항 계획도 환동해권 국가들의 코로나19 상황이 변수입니다. 계획은 세워놓고 있는데 코로나 안정세도 돼야 되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입항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코로나19 장기화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선박을 이용한 해양 관광 패턴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영월을 비롯한 강원 남부권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제천 영월고속도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제천 영월고속도로의 예타 통과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조 979억 원을 들여 제천에서 영월 29km 구간 4차로 규모의 고속도로가 내년 설계를 거쳐 오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게 됐습니다. 강원도는 추가로 영월에서 삼척 92km 구간 고속도로도 추진해 폐광지 등 강원 남부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폐광 지역 경제 회생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강원랜드는 해마다 폐특법에 근거해 폐광 지역 개발 기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제대로 납부됐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면서 강원도와 강원랜드가 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강원랜드가 강원도에 납부한 폐광지역 개발 기금은 1,452억 원입니다. 폐특법에 명시한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이익의 25%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한 해 적게는 1,200억 원에서 많게는 1,600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강원도가 이 기금을 적게 받았다며 강원랜드에 최근 5년치 부족분을 더 내라고 행정처분했습니다. 강원랜드가 아직 지급하지 않은 폐광 기금을 비용으로 간주해 당기 순이익에서 제외하면서 폐광 기금 납부 규모가 줄었다는 이유입니다. 폐광 기금 납부 금액의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권위 있는 법원의 정확한 판단을 구하여 폐광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런 식으로 받지 못한 최근 5년치 폐광 기금이 1,861억 원 남짓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강원랜드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부족분의 절반가량만 우선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는 다음 달 10일까지 1,000억여 원을 우선 납부할 예정이지만 본 소송도 함께 제기한 상태입니다. 폐광기금 납부금의 산정함에 있어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먼저 해당 비용을 차감한 후에 저희 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강원랜드가 카지노 영업을 중단해 내년도 폐광 기금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니 폐광 지역 시군들은 곧 납부될 돈으로 중장기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강원도와 강원랜드의 소송 결과에 따라 폐강 지역 시군들은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어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국방개혁 2.0에 따른 접경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관심을 끌었던 육군사관학교 유치 전략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정부가 육사 이전은 사실 무근이고 태릉 골프장만 옮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박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년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대한 진위를 묻는 질의가 이어집니다. 육군사관학교가 이전된다는 소문에 의해서 여러 지자체가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또 진실이 아니면은 행정 낭비가 상당히 답변에 나선 정세균 총리는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고 육군사관학교 이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태릉 골프장 부지만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그게 유효하고 다른 그 검토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육군사관학교 유치를 공식 선언한 화천과 홍천, 원주시 등 강원도 내 지자체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당장 이전 계획도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유치 경쟁을 펼쳤다는 지적도 일고 있지만 국회 이전과 제2혁신도시가 추진되는 상황이라 쉽게 포기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특히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개편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하천군은 이번 총리 발언과는 관계없이 장기 과제로 육사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한 건 아는데 그 정부 기관 이전에 따라서 앞으로 육사 이전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갈 겁니다. 정 총리의 공식 부인으로 육군사관학교 유치 경쟁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겠지만 군부대 이전에 따른 군 유효부지 활용이나 적경적 활성화 대책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올 여름 도내 해수욕장에서는 5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경과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지난 18일까지 강릉 송정과 경포, 속초, 청호 해변 등에서 모두 5명이 숨졌습니다. 상당수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거나 음주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는 등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한편 해경은 해수욕장 조기 폐장으로 물놀이 사고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안전 요원 배치를 연장하고 취약 시간대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도내 국립공원의 탐방로와 야영장 등의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어제부터 오대산과 치악산, 설악산과 태백산 등 도내 4개 국립공원의 입장을 통제하고 재난 취약지구에 대한 안전 점검을 마쳤습니다. 운영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기상 상황을 지켜본 뒤 특보가 해제되고 안전 점검을 마치면 개방 일시를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올해로 2회째인 이번 행사에서 정선군 도시재생센터는 폐광 지역의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과 고안 18번가 마을 호텔 사례의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정선군 도시재생센터는 지난해 행사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해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휴원하는 학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춘천의 674개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휴원율과 원격 수업률을 조사한 결과 389곳이 휴원해 휴원율이 58%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이 넘어선 원주는 801개 학원과 교습소 중 546곳이 휴원이나 원격 수업을 진행해 휴원율이 73%에 달했습니다. 도교육청은 9월 11일까지 휴원을 재차 강력히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은 학원은 특별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실종자 수색이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일시 중단됐습니다. 춘천시는 사고 수습 대책본부와 협의해 어제부터 오늘까지 수색을 중단하고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 회의를 거쳐 수색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일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로 7명이 실종됐다가 1명이 구조되고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지만 춘천시청 기간제 근로자 1명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생활 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춘천시가 긴급 재난지원금 290억 원을 지원합니다. 춘천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15,000여 명에게 1인당 현금 10만 원을 우선 지급합니다. 일반 시민은 9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또 9월 14일부터는 방문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와 선불카드에 1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8월 13일 0시 기준으로 춘천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내외국인입니다. 접경지역 의료 사각지대에 군부대 닥터 헬기가 투입됩니다. 양구군은 중증 환자 치료와 닥터 헬기 이착륙 환자 수송에 필요한 군부대 닥터 헬기를 이용하기 위해 오는 9월 중 의무사령부 항공대와 정식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이 체결되면 내년부터 군부대 닥터 헬기 운행이 가능해져 응급 환자 수송에 필요한 시간이 단축되는 등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내일까지 집단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철원구는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철원구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소와 의원 등 30곳으로 비상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